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분석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됐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도 상승하며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확인해 보시면 0.83% 상승한 4,232포인트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상승권 안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모습이 유지가 됐는데요. 이번 주에 미국과 유로존의 CPI가 발표가 되고 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고 풀이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유럽 증시가 밀려나는 주가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이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저가 매수세가 함께 유입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현재 시각 14일에는 미국의 10월 CPI가 발표가 됩니다. 9월에 발표했었던 전년 대비 3.7% 올랐던 CPI와 비교했을 때 이번에는 전년 대비 3.3%로 오름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이어서 이제 미중 간의 커뮤니케이션 라인이 계속 열려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라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유럽 증시 쪽으로는 기대감과 저가 매수세가 함께 유입됐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선물 가격은 0.83%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유럽 증시가 0.83% 올랐고요. 원유 선물 가격은 1%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1.75% 상승한 78.52달러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장 초반부터 마감 때까지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11월 보고서, 오펙의 11월 보고서의 영향이 상당히 컸는데요. 11월 보고서의 원유 수요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다는 점이 이렇게 국제 유가를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되면서 원유 가격도 함께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펙 측에서는 세계 원유 시장의 펀디멘털은 여전히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3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었던 이 원유 가격이 이렇게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해주면서 78달러 선까지 올라왔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뉴욕 증시는 분위기 어땠을까요? 예, 무디스의 미국 신용 전망 하향 여파로 하락 개정했던 오늘 뉴욕 증시는 이번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의의 미중 정상회담과 인플레이션 하락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다우지수가 0.16% 상승했던 반면 S&P 500은 0.08%, 나스닥은 0.2%의 하락세를 보이는 혼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무디스는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고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신용 장점이 더 이상 이를 완전히 상쇄하기 어렵다면서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되 신용등급 전망은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금리가 최고치에 달하고 연준이 내년에는 금리 완화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투자 심리는 다소 호전되고 있는데요. 미국 개인투자자협회 AAII의 조사에 따르면 주식시장에 낙관적이라고 응답한 투자자 비율이 75% 급증했으며 비관론자는 크게 줄어들면서 낙관론과 비관론의 격차가 41%를 기록하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상승장 시작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아칸사주에서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 채굴 작업을 진행 중이며 향후 미국 최대 리튬 생산업체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메이저 석유기업 엑선모빌이 1% 상승한 반면 미국 최대 닭고기 생산 가공업체인 타이슨 푸드는 예상을 하회한 분기 실적과 보수적인 연간 매출 전망으로 2.8% 하락했으며 업종별로는 방위산업, 에너지, 기초소재, 헬스케어, 소비재 등이 상승했던 반면 유틸리티와 운송, 건설, 부동산은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한 4.632%, 달러 인덱스는 0.2%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내일 개장 전 발표되는 노동부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결과를 앞두고
미국 소비자들이 전망하는 향후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전망치 중간값은 9월에 3.7에서 10월에는 3.6%로 0.1%포인트 떨어졌지만 여전히 연방준비제도가 목표로 삼고 있는 2%에 도달하는 데는 향후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소비자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년 후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9월보다 0.1%포인트가 내린 2.7%였고 3년 뒤 물가 상승률은 9월의 전망치와 같은 3%였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내일 발표될 10월 CPI가 3.3%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인플레이션 하강이 이번에 확인된다면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났다는 확신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또한 금리 인상이 끝나는 것을 전제로 내년 6월부터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5일에는 노동부가 발표하는 10월의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 그리고 연준이 물가지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무부의 PCE 물가지수는 11월 3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약 4,500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는 미국 최대의 공적연금인 캘리포니아주 공무원 퇴직연금 캘퍼스가 지난 3분기 중 테슬라, 리비안 오토모티브, 그리고 팔란티어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고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공시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캘퍼스는 3분기 중 테슬라 주식 230만 주를 추가로 매입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총 90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고 리비안은 21만 5,405주를 매입해 총 97만 6,59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팔란티어 주식은 75만 8,727주를 추가로 매입해 총 350만 주를 보유 중이라고 공시했는데요. 반면 오라클의 지분은 100만 주를 매각해 총 700만 주로 보유 지분을 줄였다고 공시했습니다. 한편 캘퍼스는 이달 초 기후 위기를 줄이기 위한 탄소 중립에 초점을 맞춘 투자를 2030년까지 약 1,000억 달러로 2배 늘린다고 발표하면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기존 화석 연료에서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는 계획이 불확실한 기업 주식은 매각하는 것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규 주문 발표와 중국 정부가 737 맥스 여객기의 구매 동결을 해제할 것이라는 보도로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보잉이 오늘 4% 급등해 204달러 5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에미레이트 항공은 두바이 에어쇼에서 보잉에 520억 달러에 달하는 777X 광폭 동체 등 항공기를 주문하기로 한 계획을 발표했고 또 터키 항공과 루프트한사의 합작회사인 선익스프레스는 90대 737 맥스 제트기를 구매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이번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회담도 보잉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는 가운데 블룸버그는 장기간 동결되어 온 보잉 737 맥스 제트 여객기의 구매 해제가 이번 회담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노동부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1% 상승이며 이어 전미 자영업 연맹의 10월 소기업 경기 낙관 지수가 이어지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홈디포를 시작으로 아라마크, VIP숍, 텐센트 뮤직, 알콘 에이지, 커네디안 솔라, 에너자이저, IHS 홀딩 리미티드, 셀리비티 홀딩스, 그리고 C 리미티드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에 또 한 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약보합권 수준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전거래일 대비 0.24% 하락한 2,403포인트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수급 양상을 살펴보자면 기관 투자자들이 막판에 급격하게 매수를 했다가 이제 장 마감 직전에 매도 전환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막판에 매수하면서 매수 우위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여기서 핵심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큰 폭으로 집계가 됐고 1,000억 원 넘게 포착이 됐다는 건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떠한 흐름을 나타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반도체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삼성전자가 0.14% 소폭 밀려났고요. SK하이닉스는 1%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의 종가 확인해 보시면 13만 1,800원을 터치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장 초반에 비해서 마지막까지는 이 탄력이 둔화되면서 상승폭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반짝 올라주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에 막판으로 갈수록 탄력은 둔화가 됐고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집중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 삼성전자를 매도했지만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이 삼성전자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점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하루를 제외하고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는 점 수급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차전지 셋업체들 확인해 보시면 혼조세가 나타났습니다. 셋업체들 내에서 LG 에너지솔루션만이 상승불을 켜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은 1.09%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삼성 SDI는 0.71% 하락, LG화학은 0.87% 하락 마감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 확인해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은 0.9% 밀려났고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1.01%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3%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인터넷 플랫폼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1% 넘게 하락했고요. 연일로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장 초반에 반짝 올랐다가 마찬가지로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우리 코스피 지수의 흐름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어제 출발할 때는 상승 출발에 성공했지만 점차 갈수록 탄력이 둔화됐는데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지수의 흐름을 따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1.42% 하락 마감했고요.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완성차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소폭 밀려났지만 기아는 보합권에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하락세가 더 도드라지게 나타났는데요. 셀트리온이 0.25% 소폭 밀려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83% 하락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코플라즈마 중국의 폐렴 관련 종목들 많이 상승해주는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지는 않았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혼조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은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도 낙폭은 상당히 깊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1%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89% 하락한 774포인트 선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이렇게 약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에코프로 그룹주 내에서는 엇갈린 주가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에코프로 BM이 2.58% 하락한 가운데 에코프로는 0.44% 소폭 반등해주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에코프로 BM의 주가는 23만 원 선도 이탈했습니다. 22만 7천 원을 터치했는데요. 2% 넘게 하락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에코프로는 0.44% 소폭 반등해주면서 68만 8천 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LNF는 3.91% 하락한 4% 가까이 밀려나면서 14만 100원의 종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LNF도 탄력이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군들 확인해 보시면 전반적으로 약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HPSP도 6.28% 하락했고요. 리노공업도 1.71% 하락한 가운데 추후에 특징주에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지만 ISC, 하나마이크론, 이오테크닉스 이러한 종목들도 일제히 급락하면서 마무리 지었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이 코스닥에서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일부 이 마이코플라즈마 관련 종목들을 제외하고서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셀트리온 그룹주 내에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0.43% 하락한 69,5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엔터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M이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YG도 6% 넘게 하락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5.61% 하락, SM이 6.99%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서 특징 중에 하나가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증권업계에서는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4분기의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5%대 약세를 기록했다는 점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드렸는데요. 이어서 전일장 특징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첫 번째 특징주로 반도체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제가 이 반도체 종목 내에서 ISC라든지 하나마이크론 같은 HBM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했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ISC는 무려 13% 넘게 하락했고요. 하나마이크론도 5.72%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심엔 한미 반도체가 있었는데요. 한미 반도체의 주가도 확인해 보시면 12% 넘게 밀려나면서 57,800원을 터치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특히나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HBM 관련 종목들 쪽에서 급락세가 이어진 것은 한미 반도체가 어닝 쇼크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한미 반도체는 올해 3분기 매출액은 311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2%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91% 줄어든 29억 300만 원이라고 공시했고요. 당기순이익도 62.1% 감소한 146억 6,800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의 기대치는 150억 원이었는데 이와 비교했을 때 80.6%가량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내면서 어닝쇼크를 기록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어제 정규장에서도 10%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어닝쇼크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그 섹터 안에서도 약세 흐름이 포착이 됐는데 우선 증권업계에서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만한 평가를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이번에 쇼크가 있기는 했지만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러 가지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특징 종목으로는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대표적으로 T사이언티픽이 있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네오위즈라든지 위지트, 다날까지 일제히 빨간불로 물들어 있습니다.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는 19.22% 상승한 1,712원을 기록했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7.04% 오른 7,300원, 네오위즈 홀딩스 같은 경우 4.91% 오른 24,550원, 위지트가 4.29% 오른 949원을 터치했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최근 들어서 이 가상화폐를 향한 투자 심리가 좋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37,000달러를 돌파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강세장 분위기에 돌입한 모습이라는 점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업계 최초로 이제 IPO를 추진한다라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자극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이제 현물 ETF 상장 기대감도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왜 이렇게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지 힌트를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지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시장에서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올라줬습니다. GSE가 12.71% 오르면서 3,945원을 기록했고요. 대성에너지도 7.22% 오른 8,470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후장에 들어서 이렇게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됐는데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재무부가 지난 2일 발표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필요한 정비를 지원했다는 등의 이유로 중국과 튀르키예 등의 약 130개의 법인 및 개인을 재무부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재 명단에는 북극 LNG2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컨설팅 업체인 에너지 에스펙트는 내년 에너지 수급 전망에서 북극 LNG2 생산량을 제외했다며 제재로 인해서 LNG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요.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대성에너지 그리고 DSE가 동반 탄력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